자, 이번엔 비아디라는 회사의 차량입니다. 제가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 브랜드인데, 사실 지커, 즉 GD 자동차도 무섭지만 이 비아디라는 브랜드도 무서운 브랜드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두 개의 브랜드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운 달무니님, 복사 붙이기만 한, 그 복사 붙이기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전기차는요. 그 복사 붙이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벤츠, BMW, 토요타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복사 붙이기를 지금 쟤네는 하는 거지. 왜냐면 옛날에 내연기관 차는요, 왜냐면 전자제어로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베끼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세팅 노하우의 영역이거든요. 아니면 그 가공 영역이에요. 가공에서 얼마나 이 설계만큼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게 제어 영역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베껴도 제어를 못하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벤츠, BMW, 토요타 같은 애들이 현대가 진작에 그런 걸 내놨음에도 그 성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어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지금 제어는 못 뺏겨요. 어차피. 왜냐하면 그거 다 코딩된 것들 다 암호화 걸려있고요. 빼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랑 있지만 저 정도 급의 제어 규모가 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그냥 기능을 보고 그걸 추정해서 자기들이 제어를 짜는 게 빨라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대를 3, 4년 차로 쫓아가는 그런 제어 기술이 나온다는 자체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맞아요. 전기차 한정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그 역량이 있어. 물론 이게 뛰어넘으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 LG, 지금 현대자동차 이런 애들이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런 브랜드들이 항상 선진국이 하던 걸 따라가다가 뭐 독일, 일본, 미국이 하는 걸 따라가다 지금은 어느 순간 대등하게 가더니 지금은 넘어서서 글로벌 리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야들이. 거기서 얘네들하고 동률을 하고 따라가서 비슷하게 가다가 이걸 넘어서는데 우리가 걸린 시간이 20년이야. 예. 그 20년도 한국 사람 같이 뭐 빨리빨리의 기존의 어떤 이런 역량들, 한국인들 뭐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자기 자존심 높고 뭐 교육열에 열심이고,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 이제 자기 자식 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한국은 20년도 사실 지금 인류 문명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20년도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잘 사는 중국인들은 교육열도 정말 엄청납니다. 중국 차가 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발전을 했다. 근 1, 2년은 뭘로 인해서? 전기차로 인해서 빠른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아디라는 회사에 요번에 이제 아주 뭐랄까요, 아까 지커 001처럼 얘도 뭐랄까 주력이 되는 그런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얘가 비아디의 한이라는 차량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한. 멋있어요. 이게 막 이 다음 차량으로 쭉 이렇게 브랜딩이 이름이 나온대. 그러니까 중국 과거의 그 황제국들, 제후국들의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한, 뭐 당, 명, 청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차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건 멋있더라고 나는. 예, 막 그러는 거야. 막 송도 나오는 거고 이제 막 우리 같으면 이런 거지. 막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조선, 고려, 발해 막 이런 거야. 이거 디자인도 지금 보면은 중국 차 치고 좀 매끈하죠, 생긴 게. 자,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인들이 과거에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특히 제품에다가 빨간색 바른 그 빨간색이 너무 촌스러워요. 정말 촌스럽습니다. 아니, 아무리 빨간색을 좋아해도 빨간색도 이쁜 게 많은데 굉장히 촌스러운 빨간색을 항상 쓰는데요. 이 차는 빨간색이 촌스럽지 않습니다. 실내는 테슬라. 그런 느낌이죠. 시스템은 현대, EGMP를 많이 참고를 했고, 실내 구성이나 이런 거는 현대, 테슬라, 벤츠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여전히 아직은 짜깁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왜냐면 아직 얘네들이 브랜딩 혹은 글로벌 산업군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를 참조한 거는 요 가운데 요 인포테인먼트를 참고한 거고, 이런 라인들은 전형적인 이제 벤츠를 좀 참고했고, 이 핸들 계기판 구성이나 이제 전체적인 플랫폼 형태는 현대차를 많이 참고했어요. 한자 꼴 보기 싫다. 아, 저거 멋있지 않나 좀? 한자가 솔직히 간체화되면서 되게 좀 구려졌거든요, 막말로.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에인션트 뭐라 그러지? 에인션트. 고대적인 느낌 그런 거 좀 나지 않아요? 아, 극혐이야? 한자 극혐하시는 분이구만. 저도 한자를 뭐 잘 알거나 좋아하진 않는데 이 형태 자체는 약간 그런 게 생각나서, 일단 중국 차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선으로 보지 말고 중국 차잖아요. 중국의 어떤 역사적인 그걸 봤을 때 자기들의 브랜드를 좀 멋들어지게 글로벌화 할 수 있는 형태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새롭다. 어느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아, 예서체 맞다. 예서체였나 보다. 예서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중국의 어떤 그런 고대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중국적인 감성에서 생각했을 때는 꽤, 왜냐면 이 바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차의 수준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럴싸해. 그래도 이렇게 그럴싸한 차가 중국에서 만든다고 싶은 거죠. 이거는 약간 그 BMW 좀 닮지 않았나요? 왜? 그 현대차에도 한글로 멋있게 있으면 멋있다니까요? 중국은 국뽕이 너무 심사.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차가 나오니까 정말로 야, 국뽕이 아주 하늘 끝까지 치솟더만. 근데 일단 여기도 보시면 이 마감이나 공차 이런 것들이 보면 기존 중국 차들답지 않게 좀 세련됐다. 그런 것도 좀 있죠. 뭐 과한 국뽕은 좋지 않지만 뭐 객관적으로 좋은 건 좋아라고 하는 건 나쁘지 않고, 좋은 걸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도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추천 채널에 추가해두고, 저희 뭐 오토기어 라이브 할 때도 자주 오시고 제 라이브 때도 자주 오시는 그 슈리의 전기차 세상을 운영하신 슈리님이 실제로 시승을 해봤던 차량이고, 그 시승 영상이 슈리님의 그 채널에 가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스펙, 성능은 어떠하냐? 이게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차이가 있고, 22년식 말고 요번에 이제 22년에 나온 차량은 전용 플랫폼 3세대 차량이고요. 여기 보면은 플랫폼 있죠. 그러니까 얘까지는 이 2.5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랑 뭐 같이 썼던 그런 플랫폼인데, 얘부터는 완전히 전용 플랫폼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자, 이게 이제 4륜 모델이에요. 4륜 모델 보시면은 뭐 우리 한화로 치면 5,500만 원 정도. 자, 모터 RPM이 18,000까지 돌아요. 꽤 괜찮죠? 비아디 한이 우리나라에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출력은 245PS, 토크는 350Nm. 쭉쭉쭉 내려오면은 얘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비아디라는 회사는 정말 무서운 회사입니다. 왜냐? 배터리도 생산을 하고요, 차도 생산을 해요. 배터리 차가 다 자기들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배터리를 어디 다른 회사로부터 수급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뻥 스펙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스펙이 나와요. 배터리 용량 보시면 85.4. 85.4라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평범한데 약간 많은 수준이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차체 사이즈에서, 지금 차체 볼게요. 이제 전장은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크고 세단 플랫폼. 그런데 85.4kWh인데 이거 보이세요? 리튬 인산철이에요. 리튬 인산철의 밀도를 저 사이즈의 85.4kWh까지 늘 수 있을 만큼 비아디는 발전한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비아디가 무섭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인산철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넣어야 돼요. 그 소린 뭐냐 하면 밀도 대비 무게가 더 무거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거워야 돼, 더. 근데 지금 공차 중량이 안 무겁잖아. 2.1톤밖에 안 돼. 인산철이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행거리는 히트펌프라든가 자체적으로 뭐 열선 같은 거를 제어하든가 하면 해결할 수는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비아디 차가, 특히 이 비아디 한이 한국에 들어온다? 만약에 이 값으로 들어온다? 삽니다. 사람들이. 산다고. 맞아요.
배터리 공간을 효율화시켜서 최대한 때려 넣은 건데 그 때려 넣은 방식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항상 리튬 이온 대비 리튬 인산철은 좋지 않다,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리튬 인산철의 화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에 어떤 단점, 불리함은 있습니다. 그거는 얘네들이 뭐 이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뀌는 건 아닌데,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의 규격에다가 이만큼을 때려 넣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일단 놀랐고, 그만큼을 때려 넣고도 공차 중량이 2.1톤이라는 것에 놀랐으며, 그러고서도 이 성능을 쫙 뽑았는데 가격이 5,500밖에 안 된다는 거에 세 번째 놀랐어요. 대단하죠?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자, 이런 플랫폼이에요. 이게 이노베이티브 E 플랫폼 3.0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거부터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고요.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나? 근데 여기다 인산철을 어떻게 넣었을 것 같아요? 배터리를? 상상이 가세요? 어떻게 넣었을지? 이 시스템 자체도 너무 심플하고, 이 배터리하고 요 앞뒤 차축이 연결되는 이 구조도 너무 심플해요. 완전히 따로인 것 같아. 네코님 알고 계시는구나. 왜 블레이드 배터리냐면 이렇게 넣어요. 칼날처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쫙 때려 넣어서 아까 그 네모판이 는 거예요. 맞아요. 공간 없이 빽빽, 공간이 없진 않아요. 이 사이사이에 열 제어를 위한 공간들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형태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인산철의 가장 불리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 EGMP라든가 기존의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작은 셀들을 여러 개를 뭉쳐서 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 팩 공간 전체에서 실제 그 밀도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 비율은 65% 뭐 이 정도 7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저 플랫폼의 배터리 팩 공간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90% 돼요, 진짜로. 네, 일종의 셀2팩입니다. 일종의 셀2팩이야. 일종의 셀2팩인데 테슬라와는 개념이 다른 거죠. 오히려 이거에서는 테슬라 어떻게 이 블레이드 배터리의 가공 형태와 이렇게 팩을 설계하기로 아이디어를 낸 거는 테슬라가 처음에 리튬 이온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했을 때만큼의 충격이에요, 지금.